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KTNG의 글로벌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캐주살롱의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 모두 저와 함께 재미있는 썰 나눌 준비 되셨나요? 캐주살롱 세 번째 시간, 오늘 경제 이야기를 나눌 나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이지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의 이지은 교수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네. 저는 이 나라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한 5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나라이긴 한데 정말 생소하기는 해요.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교수님, 우즈베키스탄이란 어떤 나라인지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에 위치한 국가고요. 인구는 3,8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2배가량 돼서 좀 넓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하게 사시겠다, 네, 거기 분들은. 다만 우즈베키스탄은 사막도 있고 또 건조한 초원지대도 꽤 많이 분포해 있어서요. 국민들이 보통 특정 지역에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수도인 타슈켄트 인근에 제일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또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많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요? 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를 겪은 나라예요. 왜 91년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습니다.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런 체제에 있다가 이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부에 대한 어떤 열망이 크게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국가 전체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소비 시장 집중도가 이게 타슈켄트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일대로 좀 집중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럼 약간 그 타슈켄트를 공략함으로써 그 핵심 상권을 공략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멀리 퍼져 나가고 그렇게 주변 유통망이 국가로도 갈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과 같이 KTNG 우즈베키스탄 유통 전략에는 이렇게 핵심 상권이나 고매출 매장을 중심으로 진열 계약을 추진하면서 영업 커버리지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5년에는 누적 2,800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KTNG가 유통망 확대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우즈베키스탄의 꾸준한 경제 성장이 그 유통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을 했던 모든 사업들을 다 민간에 이제 이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외국 기업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다양한 그 주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KTNG도 민간 유통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서 전국의 절반 가까운 소매점에 입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 전국 추정 소매점이 약 12,000개인데 이 중 KTNG 제품이 입점된 소매점이 5,94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무려 49.5%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2024년 5월 시장 진출 이후 매월 약 0.2%씩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월 평균 20%의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이런 경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흔한가요? 흔하지 않죠. 그쵸. 예, 대단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하면은 굉장히 그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K가 붙으면은 그렇죠. 일단 좀 두근두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 하면은 그 한국 K 브랜드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한국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화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성비가 매우 좋다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런 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T&G 역시 브랜드 런칭 시 대한민국의 고품질 제품이라는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이 현지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선호하는 프리미엄 지향 소비 성향으로 전환되며 KT&G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KT&G는 2025년에 무려 25종의 신제품 출시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유통망도 넓히고 프리미엄 이미지도 잘 구축한다면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의 마음 사로잡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제품들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급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젊은이들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이야기를 들어본 캐주살롱 교수님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제가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즈베거로 후도 호클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후도 호클라사. 호올라싸. 네,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호올라싸. 중국어 같은데요, 제가 그런가요? 하니까? 네, 후도 호올라싸는 직역하면은 네. 신이 원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즈벡인이 나는 조만간 한국 가서 좀 살아보고 싶어, 공부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후도 홀라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리고 아마도 허락을 할 테니 당신의 꿈은 당신의 바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서로 잘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에서 후도 홀라싸로 한번 이 오늘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후도 호올라싸. 네. 알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했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이야기 캐주살롱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후도 홀라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